There's a package for you. Oh, thank you, thank you! Hi there, I'm Lilypad. Let's play. We're finding more abandoned toys each day. 아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지난해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아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축구도 잘했던 아들은 씻지도 않고 무기력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 번 제가 학교 안 가는 날 스마트폰을 금고에 넣어놨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내놓으라고. 벽 손으로 주먹으로 치고 막. You got literally all it. I know. His calendar says he's on a break right now. We should be live. Want me to nudge him? Your friend Tyler just joined. Say hi with a wave. Yo, go talk to her, dude. New link. Follow that up with a post from user 0790442388220. Rebecca, GPS coordinates indicate that they're in close proximity. What is the problem? 토이스토리 5가 개봉한다는 소식에 대단히 들떴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봤는데요. 이게 웬걸? 이제 장난감의 시대는 지나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나 바뀌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 착잡해졌는데요. 며칠 뒤 KBS 추정 60분에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태가 심각하더라고요. 문제는 분명 방송은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저부터도 핸드폰 사용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남 걱정할 것 없이 나부터 문제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네요. 그래서 대다수가 주로 사용하는 SNS를 개발한 하지만 지금은 그때 활동을 후회한다는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의 인터뷰를 모은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를 감상했고 제미나이의 추천으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관련 자료들을 다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토이스토리5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작품이라 저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요. 5를 감독한 분은 앤드류 스탠튼으로 토이스토리 전체 시리즈의 각본과 원작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니모를 찾아서와 워리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앤드류 스탠튼은 인터뷰를 통해 5를 다른 토이스토리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이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부모든 아이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만큼 분명 그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기를 건넸을 것이라 짐작, 부모의 속마음, 즉 다른 아이들도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까지도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다만 작품을 본 기자는 그에게 기술을 단순히 악당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감독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장난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방식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를 뿐이죠. What's this video Mom just sent us? Oh, that's from a talk show talking all about deleting social media, which you gotta do. I might have to start blocking her emails. 영화 소셜 딜레마는 기술자들의 인터뷰 사이사이에 그들의 설명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냅니다. 주인공 소녀는 쉬는 시간에 때때로 SNS를 하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SNS는 그를 중요한 상품으로 생각, His calendar says he's on a break right now. We should be live. Want me to nudge him? 그의 시선을 어떻게든 화면으로 뺏어오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의 연애까지도 자신들의 사업에 이용합니다. You get an email that says your friend just tagged you in a photo. Of course you're going to click on that email and look at the photo. He commented. Okay, Rebecca received it and she is responding. Activating ellipsis. SNS는 소년과 소녀가 어떻게든 화면을 더 보게 하기 위해 이모지를 추천해주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How are we losing? I don't know. Let's switch to resurrection mode. 그들은 소년이 핸드폰을 쓰지 않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년의 시선을 다시 핸드폰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What about user 012659923010? Yeah, Ben loved all of her posts for months and like literally all of them and then nothing. 한동안 소식을 자주 주고받던 인물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전 여자친구일 것이라 추정.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죠. What? Bam! We're back. Let's get back to making money, boys. 이게 무섭게 설계가 돼 있는 게 사실은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자기네 플랫폼에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모든 최첨단의 어떤 행동이나 심리 원리를 총동원해서 설계를 해놓은 거잖아요. Tristan Harris is a former design ethicist for Google and has been called the closest thing Silicon Valley has to a conscience. 트리스탄 해리스는 구글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지금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상품의 윤리적 디자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 따르면 트리스탄은 2002년 스탠퍼드 대학의 1학년생이던 무렵 한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들었던 수업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의 심리학이었다고 하네요. 5살 때부터 마술을 배워온 그는 인간의 취약한 면을 건드리면 누구든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배웠고, 그런 그에게 있어 마인드 컨트롤의 심리학 강의는 마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이면 학교 도서관에 앉아 교수 BJ 포그가 추천해준 심리학 책들을 읽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그는 도둑맞은 집중력 작가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직 윤리의 경종이 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수업을 함께 들은 학생 중 마이크 크리거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업 과제로 친구에게 이미지 보내기를 창안한 그는 곧 케빈 시스트롬이라는 다른 수강생과 온라인 사진 공유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그렇게 개발된 앱이 다름 아닌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You don't know when you're going to get it,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something, which operates just like the slot machines in Vegas. That's not by accident, that's a design technique. 트리스탄에 의하면 구글에서의 성공은 주로 참여도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의 시선이 상품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게 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다름 아닌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보는 광고도 많아지고 그만큼 구글이 버는 돈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전 경영진이자 핀터레스트의 대표였던 팀 켄달은 구글이 선두하던 2006년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 seemed so elegant to us and so perfect. 다만 트리스탄과 팀 켄달은 물론 다큐멘터리와 도서 인터뷰에 참가한 거의 모든 전문가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SNS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부를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심지어 책 훅을 쓴 이스라엘계 미국인 기술 설계자 니르 이알은 도서를 통해 사용자를 어떻게 낚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마저도 지금은 딸의 스마트폰 중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팀 켄달 또한 고백했습니다. I was coming home and I couldn't get off my phone once I got home. 자신이 만든 것에 자신이 먹히고 있었다고 말이죠. So I decided that we're not going to have any cell phones at the table tonight. So they will be safe in here until after dinner. Honey, you can't open that. I locked it for an hour. Isla! These technology products were not designed by child psychologists who are trying to protect and nurture children. 뉴욕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는 SNS가 개발된 이후로 10대의 정신불안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합니다. Even more horrifying, we see the same pattern with suicide. 조너선 하이트에 의하면 젠지들, 즉 1996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학생 때 소셜미디어를 접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누구도 소셜미디어의 위험을 알지 못했고 마치 실험지처럼 젠지가 기업들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씁쓸한 현실이 있다면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녔던 대치동 학원에서 공부법을 강연한 그는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정말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던 것일까? 보통 이제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이제 제 방에서 공부를 했었고, 애초에 부모님이 핸드폰을 안 보셨고 주말만 되면 어디로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던 것 같아요. 대치동과 같은 학군지일수록 비학군지에 비해 핸드폰 사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과 함께 우리의 집중력 시간이 정말로 줄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험한 수네레만은 지금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상류층은 주의력이 처한 위험을 매우 잘 인식합니다. 자신의 한계 내에서 살아갈 나머지 방법을 어떻게든 찾죠. 하지만 나머지 사회 구성원은 비학군지 중학생이다 그러면 그런 좀 공부시키는 지역이다의 아이들에 비해 2배나 쓰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하는 엄마들은 핸드폰 일단 앱 그런 거에 보안을 깔아놓고 부모도 같이 안 보고,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이 굉장히 좀,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종에 저항할 자원이 적어서 컴퓨터 속 세상에 살며 점점 더 남에게 조종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명상과 요가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이 설계한 웹사이트와 전자기기를 자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자기기가 없는 몬테소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고 하죠. Notice that many people in the tech industry don't give these devices to their own children. 소셜 딜레마를 보면 평범했던 주인공 소녀는 점차 정치적으로 변하고 작품은 SNS가 정치적 분극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흘렸을 때 사용자가 핸드폰을 붙잡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There's a study, an MIT study, that fake news on Twitter spreads 6 times faster than true news.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뭐랄까요? 피곤해서라도 안 듣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며 덕분에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난 얼굴부터 분간한다고 해요. 심지어 태어난 지 10주밖에 안 된 아기들조차 화난 얼굴에는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죠.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즉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정적인 소식, 증오 섞인 마음을 내비칠수록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듯 스트레스 받는 소식을 잔뜩 들은 우리의 뇌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인스타그램을 쓰는 동안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린 책 인스타브레인의 저자 안데르스 한센은 말합니다. 뇌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뇌는 싸우거나 혹은 달아나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 뇌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독특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저 진화에 따라 오래되고 원초적인 부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싸우거나 달아나게 되고 결국 정교하게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핸드폰은 여러 편의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10분 만에 택시를 잡을 수도 있고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SNS 사용은 다릅니다.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에 중독되듯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호주와 유럽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막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유럽,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SNS 사용을 법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죠. 소셜 딜레마 또한 그렇듯 여러 사람들이 SNS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발자들이 나서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순진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는 그런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하죠. 사실은 정반대라고요. 우리 시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우리의 집중력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야말로 순진하다. 힘을 합친 민주적 캠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데는 순진한 점이 전혀 없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말했듯 오직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었다. We outlaw markets in human slaves. We outlaw markets in human organs because they have inevitable
destructive consequences.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 대해, SN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